탈북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인신매매로 많이 좀 팔려가요. 내가 너희들 돈 주고 샀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야, 너희들 신분증도 없는데 너희들 죽여도 모르잖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서스럼 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어쨌든 그 사람이 갑이고 저희들은 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걸 참는 거죠. 저는 2007년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최초로 탈북했고, 그때는 좀 너무 단순하게 밥 먹기 어려워서, 그냥 살기 힘들어서, 먹는 게 조차가 힘들어서 탈북했어요. 그때는 한국이 좋다는 거를 인식을 못했고, 그때는 아무래도 한국 하면 미국 놈 앞제비라고 교육을 되게 많이 해요. 한국 가면 안 기분 놈들이 뭐 북한 사람 죽인다.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 한국 가면 무조건 죽는구나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으로 탈북하려고 온 건 아니고 함경북도에서는 좀 중국이랑 거리가 좀 가깝다 보니까 그 중국에 잘 산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돼요. 중국이 잘 산다? 네. 북한에서는 솔직히 주식이 깡냉이고 살기 너무너무 힘든데 중국 가면 정말 개도 옥수수를 안 먹는다. 그런 소문이 엄청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강냉이조차도 없어서 삼시세끼 먹기 어려웠는데 중국 가면서 개도 옥수수 먹는다? 그 말에 훅 가가지고 아, 중국을 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아, 중국 가서 돈 벌어서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지 하고 탈북을 했어요. 아, 다시 북한에 돌아갈 계획이셨어요? 네. 왜냐면은 북한에 또 오빠도 있고 아빠도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엄마랑만? 그러니까 이게 좀 남자들은 중국 가면 좀 정착하기 힘들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엄마랑 나는 그래도 정착하기 쉬울 거라 생각하고 탈북했는데 그게 또 저의 생각이랑 중국 딱 도착하면 그게 현실과 달라요. 연변 쪽 가면은 저희가 또 북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다 이게 북송해 나간다고 브로커들 차라리 그럴 거면 너네 시집가 이렇게 말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인신매매로 많이 좀 팔려가요. 지금도 브로커를 끼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탈북 브로커가 없으면 아예 탈북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무조건 브로커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딱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브로커를 앞에 세우고? 일단 낮에 탈북은 불가능하고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으니까 밤에 군대들이 근무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 근무 시간에 이렇게 약속을 잡는 거죠. 그리고 군대 아저씨가 앞으로 앞장서고 저는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브로커가 군인이에요? 군인이에요. 브로커가 다 군인을 끼고 해요. 국경을 넘으려면 국경에 다 군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군인들이 브로커예요. 군인들 브로커 있고 또 브로커가 한 3-4명 돼요. 거기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브로커가. 왜냐면은 일반 사람이 국경에서 진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인민군대 아저씨들 다 끼고 탈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북한 군인들은 탈북을 하는 걸 막는 게 임무잖아요. 근데 돈을 받고 자기도 먹기 살기 힘드니까. 북한 군인들도 뭐 나오는 월급이란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면 어떻게 잘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그분들도 탈북시킴으로써 또 돈을 또 받아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자기 가족도 잘 살면 되니까 다 그렇게 넘겨요. 브로커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과 중국이 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한 가족들을 탈북시키려면 엄청 많은 사람이 껴야 되네. 그쵸. 그럼 그렇게 이제 처음에 어머님이랑 국경을 넘어갔어요. 그 뒤에는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벌고 식당 일을 소개시켜줘서 같이 일을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도착해보니까 중국말도 모르는데 일하다가 들키면 어떡할 거냐. 교도소 몇 년 동안 갔다 올 거냐. 아, 그 브로커가? 네. 차라리 그럴 거면 시집 가라. 그냥 시집 가서 돈 벌어서 가족한테 내보내라. 그렇게 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집을 보내는구나. 다 그냥 그렇게 다 시집을 가요. 근데 거기에서도 더 그나마 좀 남자복이 있으면 괜찮은데 특히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서 또 그냥 노예 취급하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한족 사람들도 좋은 사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안 좋은 사람은 내가 너희들을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좀 그런 거죠. 그냥 노예 취급하는 거죠. 네, 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 만난 그분은. 여자분들은 그럼 시집을 보내요. 남자분들은 그럼 장가를 보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탈북하는 게 적어요. 거의 다 직행이라는 거는 바로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걸 보고 직행이라고 해요. 근데 남자들은 솔직히 팔려고 할 수도 없어요. 아니 솔직히 중국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엄청 많고 여자가 되게 귀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여자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남자 사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아직도 그 중국의 문화가 남자가 장가 가려면은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여자는 그냥 빈몸만 가면 돼요. 중국은? 네, 중국은 아직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거의 직행이에요. 루트가
전투가 더 어렵구나. 어쨌거나 저희들은 중국에 와서 그렇게 어머니가 팔려갖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또 북한 사람들도 무자비하게 잡아 나가니까 불안한 거죠. 실제로 그러면 잡혀가 다시 북송되시는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았고 저는 운이 좋아서 7년 살았는데 한 번도 못 잡혀 나간 적은 없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붙잡혀 나가겠구나. 항상 불안에 떨고 불안하죠. 그럼 7년 동안 그럼 중국에서 거주를 하신 거네요? 네. 남한으로 와야겠다라는 생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솔직히 북한에서는 먹기 살기 힘들어서 중국에 왔는데 먹기 살기 괜찮았으나 철창이 없는 그냥 감옥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답답하고 팔려간 또 그 아빠분이 되게 일만 시키고 농촌에 팔려가는데 저희 엄마 둘을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만 시키는 거예요. 중국엔 땅이 엄청 많잖아요. 그 땅이 어마어마한데 그 일 시킨 것도 모자라서 제가 교수님께서 돈 벌면은 그 돈을 중간에서 자기가 받아서 그냥 가는 거죠. 저희 엄마도 나가서 또 잠일해서 돈 벌고 그 돈을 오빠한테 돈 좀 보내주면 안 되냐 하면은 왜 보내주냐고. 돈 일전 자체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가 돈 주고 너희들을 샀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거예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신분증도 없는데 너희들 죽여도 모르잖아? 그걸 그냥 서스럼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어쨌든 그 사람 갑이고 저희들은 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걸 참는 거죠. 그냥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 이제 한국 가야겠다 했는데 그 아버지라는 분이 다른 짓 하면 신고하고 이랬다 했잖아요. 네. 어떻게 나가신 거예요? 몰래 나가는 거죠. 저는 이미 거기서 1년 동안 살다가 제가 먼저 탈출했어요. 그 집에서. 어머님 두고? 네. 제가 15살에 그 집에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팔려 갔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막 2년만 더 키워가지고 저를 뭐 남자한테 소개해주고 돈을 받아먹겠다. 그런 소리도 계속 일상 속으로 하니까 그때 생각한 게 딱 뭐냐면은 내가 중국말을 빨리 배워가지고 이 집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15살 때. 그래서 무작정 그 집에 또 초등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책이라든지 무조건 이렇게 뺏겨 쓰고 또 TV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해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되니까 길 가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둘이서 막 수근수근 그 소리가 전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 이제는 이 집에서 탈출해도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16살 그때 중국 그때 11월 달 그때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어머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얘기를 안 하죠. 어머니는 무조건 반대. 여기서 그냥 쥐죽을 살다가 아빠란 분이 좋은 남자 뭐 소개시킨 사람 만나서 그냥 결혼해라 그거예요. 엄마도. 어차피 나가봤자 내 중국말도 모르고 그 어린애가 어딜 가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하고서니 거기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16살 때. 그럼 나와서 어디 가신 거예요? 일단 탈출해가지고 시내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머리가 엄청 길었는데 미용실에 가가지고 나 이 머리 팔 테니까 얼마 주겠냐 물어보니까 150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 잘라서 팔고 그 돈으로 패딩 사입고 신발 사입고 손바지 사입고 그리고 바로 중국 식당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 식당에서 그럼 먹고 자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대학 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엔 또 그런 문화가 없어요. 일만 잘하면 돼요. 직원 구하냐 물으면 일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밥만 달라고 재워주고 밥만 주세요 하고 거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땐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바로 비행기 타고 넘어오시는 건 아니고 라오스, 태국으로 먼저 걸쳐서 태국에서 기본적으로 또 그 교도소에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아요. 왜냐하면 진짜 북한 사람인지 간첩인지 이런 거를 기초적으로 조사받고 그 조사가 끝나면은 그때 국정원 선생님들이 와서 임시 여권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 바로 한국을 간 게 아니라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 제3국 걸쳐서 다 탈북하는 거예요. 그 중국만 벗어나서 라오스만 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태국까지 가야 돼요. 라오스를 인정해주지 않고 태국까지 가야 안전한 거예요. 북한 사람이다 하면 보호를 해줘요. 근데 경찰서까지 딱 들어가야 돼요. 경찰서까지 안 들어가면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라오스 국경까지 가가지고 라오스에서 또 산을 타요. 밤에. 엄청 캄캄한 밤에 그 후레쉬도 없이 그냥 산 넘는 거예요. 엄청 경사지고 엄청 위험한 산인데 빠르면 8시간이고 늦으면 한 16시간 정도 산을 넘거든요. 그 산 넘어가지고 태국으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거기서 다시 경찰서로 들어가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럼 진짜 지금 피부로 좀 와닿아요. 그러면 두고 오신 오빠랑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오빠랑은 지금 연락이 되고 또 몇 년 전에 아빠는 그 북한에서는 좀 그 의료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간복수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간복수는 별건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의료시설이 잘 되지 않았으니까 암이라든지 간복수 이런 거 걸리면은 거의 다 돌아가요.
오빠랑은 어떻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브로커. 또 연락 브로커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편지로? 아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뭐 손전화기를 쓰긴 하는데 바로 북한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수는 없고 중국 핸드폰을 사가지고 국경지대 가서 우리나라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화를 받는 거죠. 그럼 그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건 아니고 북한에서 정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화 받는 거고 전화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냥 전화 받기만 하는 그런 시스템? 최근에 연락 잘 하신 거죠? 했어요. 2주 전에 연락이 왔는데 뭐 강냉이 농사 지었는데 강냉이 다 털리고 집도 막 다 도둑 맞히고. 에? 그러니까 북한에는 일단은 근데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좀 뭔가 집 털리거나 뭐 농사 지고 다 털리는 거 기본적으로 일상이고 북한에서 농사 지면은 무조건 경비를 서야 돼. 경비 안 서면은 다 털려요. 그게 북한의 일상인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도 집을 몇 번 털리고 한 번 털리면 진짜 거지가 되거든요. 그냥 네. 탈탈탈 다 털어가요. 그냥 옷이고 쌀이고 뭐고 다 털어가거든요. 돈 내는 거는. 대충 경상이. 아니 근데 집 털렸다는 얘기를 그렇게 너무 태연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좀... 뭐 일상이니까 저도 북한에서 다 털리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그냥 일상이. 그래서 열쇠를 엄청 강하고 개를 키우거든요. 개를 키우는 게 도둑을 막기 위해서 개를 많이 키워요. 열쇠 막 2중으로 3중으로 막 잠겨놔요. 도둑 때문에. 그리고 문도 막 되게 잘 사는 집은 문 자체가 틀려요. 그게. 도둑이 진짜 많이 틀려요. 지금 여러분은 행정남 TV를 행정남 TV를 행정남 TV 행전남 TV를 행정남 TV를 행전남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